자, 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역시 또 직선상 1차원 운동 방향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A가 E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질량 2m인 물체의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와 충돌한 A가 같은 방향으로, 여기 또 중요한 거, 같은 방향으로 2분의 V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기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B의 속력은 얼마이겠냐, 그리고 에너지는 전과 후에 에너지는 보존이 되냐 안 되냐 한번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내용이죠.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P는 MV, MVP, 운동량, 충격량 I는 FT.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물체가 충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꽝 와서 꽝 부딪히고 충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규칙성이 나타나요. 그 규칙성은 또 운동량은 뭐 한다? 전과 후가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또 핵심을 한국말로 쓰자면 충돌 전 각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과 같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 문제에서 써먹어야 할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량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충돌 전 MV 2개 곱한 2MV가 A의 충돌 전의 운동량, B는 정지 상태라고 했죠? 정지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0. 이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 A, 얘네 2개 곱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MV 플러스, 자, 얘는 또 VB라고 하는 속도로 이제 같겠죠? 그러면 뭐 이 VB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운동량이니까 2M 곱하기 VB, 그래서 2MVB.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식을 정리를 해봐서 어차피 이렇게 M 약분 되니까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넘기면 2분의 4V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왼쪽 2분의 3V는 2V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VB의 속도를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얘를 넘기면 따라서 VB의 속도는 얼마다? 4분의 3V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또 질문을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 자, 충격량 I는 뭐라고 했죠? 델타 P. 즉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 해보면 되겠죠? 방향을 또 잘 이 운동량을 설명할 때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잘 고려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같은 방향, 다시 얘기해서 얘를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충돌 후에도 플러스로 지금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호 처리를 플러스 2V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M 곱하기 2분의 V, 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M 그 다음에 2V의 속력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빼기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MV의 크기.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요? 충격량의 방향이 이 운동하고 있는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뭐의 크기는 하면 절대값으로 답하면 되니까 2분의 3mv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 충돌 후 B의 속력은 V이다. 우리가 이제 VB의 속력을 실제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4분의 3V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얘는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 식에 의해서 이 충돌의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구해볼까요?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2V의 제곱 플러스 자 B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겠죠? 이게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고요.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합.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이제 비교 요거와 이제 비교를 또 합니다. 2분의 1 질량 m 속도가 2분의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2m 질량 그 다음에 VB의 속도는 아까 얼마로 표현했죠? 여기 있냐 4분의 3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호도 역시 플러스이기 때문에 B도 정지하고 있다가 A가 땅 치니까 우측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4분의 3 V의 제곱 요게 지금 보존이 되냐 안 되냐 따져봐라.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얘 계산을 해보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2는 4V 제곱 4 나누면 2mV 제곱이 나오겠죠.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암산을 통해서 얘는 2mV 제곱이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합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4분의 1이 곱하면 8분의 1, 그 다음에 얘 약분되고 16분의 9,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9, 그러면 얘는 이제 16분의 4 합치면 16분의 13? 잠깐 계산이 맞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 다시. 얘는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었죠? 8분의 1. 8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고 얘는 약분 16분의 9. 얘는 이제 8분의 1. 얘 3은 9. 이것도 약분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8이 16, 19 합치면 16분의 11이 나오네요. 11. 16분의 11에 해당하는 값이고 얘는 2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럼 보존이 안 된다. 근데 어떤 이 충돌의 과정에서 보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운동 에너지가 무조건 보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존되는 경우에 충돌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충돌도 있다. 그러한 과정의 이제 구별은 물리2에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완전 탄성 충돌했다라고 하면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탄성 충돌을 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은 지금 가에서 나로 되는 이 충돌은 비탄성 충돌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냐 안 되냐는 직접 해봐야 돼요.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함정을 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리시면 안 되겠어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보시면 운동량에 대한 정의 알아야 되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아야지 지금 기억과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이 B의 운동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질문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V의 속력으로 수직으로 충돌한 후 0.5m V 속력으로 반대 방향
자, 그러면 하나를 이제 플러스, 처음 운동 방향 우리는 보통 플러스로 잡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타낸 그림이다. 자, 벽에 충돌한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 질문하고 있고요. 벽과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이제 물어보고 있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 물어보고, 여러분 벽과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그 공이 받은 뭐예요? 사실 충격량의 크기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지금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F, 벽이 얼마의 힘으로 밀었는지, 그리고 몇 초의 힘으로 밀었는지, 이 FT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델타 P를 통해서 충격량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MV-MV0. 여기 안 쓰지. MV0를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방향, 처음 운동 방향, 그리고 이건 반대 방향으로 표현하는 이 수치도 정확하게 우리가 부호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나중 운동량, 이 질량 M, 이제 왼쪽으로 0.5V니까 얘는 0.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0.5V 빼기 M, 그 다음에 처음 속력 플러스 V. 자, 그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0.5에다가 1을 이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MV.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이 처음 운동 방향의 벽이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 그리고 작용한 시간, 즉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운동량의 크기. 자, 충돌 전의 운동량 MV 절대값, 크기를 물어보니까 절대값만 가지면 되죠. 그 다음에 M 0.5V 누가 커요? 충돌 전이 크죠. 그래서 감소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벽과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 얼마?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5 MV. 충격량의 크기 얼마? 1.5 MV.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지금. 어차피 같은 니은과 디귿은 같은 질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해당되겠네요. 자, 역시 이 문제도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1kg인 공을 20m 높이에 가만히 놓아 지면으로 가만히 놓아. 자, 여기에 숨은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 시켰다는 뜻이죠. 자유낙하의 의미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충돌한 후 10m/s 속력으로 튀어올랐다. 자, 얘가 꽝 하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향에 대한 부호 처리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뭘 물어보냐 지금. 자, 충돌하기 직전 공의 속력. 얘가 바닥에 이렇게 닿을랑말랑 할 때의 속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지면이 얘가 얼마의 힘으로 작용했는지 몰라요. F는 몰라. 그리고 몇 초 동안 이 바닥과 상호작용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요걸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30이냐 맞냐 틀리냐. 디귿,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여러분 얘가 이렇게 튀어 오르려면 지면이 얘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상식적으로 그 위로 힘을 줘야 되겠죠. 중력의 방향은 어디에? 아랫방향이 mg 중력의 방향이겠죠. 방향은 반대죠. 반대. 그래서 같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풀기도 전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이 두 개를 푸는 과정. 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이 기억을 지금 해결하는 건데, 자, 기억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할 거다. 자유낙하이니까 속도가 0에서부터 쭉 일정하게 속도 증가할 거다. 공기저항 다 무시하니까. 기울기는 가속도를 말하고 10m/s일 거다. 제곱일 거다.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이게 뭐야? 20m 낙하할 거다. 특정한 시간 동안에 낙하할 테고, 그리고 바닥에 20m 도달했을 때 속도가 결정이 될 거다. 자, 숫자 두 개가 주어지고 두 수의 관계가 넓이와 기울기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얘는 이제 t분의 v, 기울기는 10일 거다. 또 하나씩 2분의 1 vt는 넓이니까 20m가 되겠다. v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 v죠. 그러니까 t는 10분의 v. 얘를 이렇게 쭉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v제곱이 20이겠다. 자, 20이 또 넘어가면 20이 두 개 있네요. 따라서 v는 얼마? 20m/s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 이렇게 그래프로 이용하는 거 우리가 또 반복하지만, 뭐 우리가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요 식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죠. 자, S 주어져 있고 처음 속도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 속도를 물어봐. 요 세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얘 얼마? 0. 자, 2 곱하기 A 얼마? 가속도 10 곱하기 20m V제곱. 따라서 V는, 자, 그래서 V는 뭐 20이 두 개 있으니까 20m/s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또 배웠기 때문에 뭘 배웠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죠.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mgh가 뭘로 바뀔 거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뀔 거다. 질량 상관없이. 따라서 V는 루트 2gh일 거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20. 따라서 V는 20m/s다. 자,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다. 운동의 상태를. 그래서 어쨌든 20m/s가 맞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못 구하니까 뭘로밖에 못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한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충돌 전과 후를 보는 거예요. 충돌 후, 충돌 전. 자, 그 질량이 얼마? 1. 충돌 후는 여러분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빼기, 자, 처음 운동은,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때 이 20m/s가 충돌 직전의 속도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속도가 돼요. 이 충돌 과정에서는 얘가 이제 처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플러스 20.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 30의 운동량의 변화량. 결국 충격량이 마이너스 30이다.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충격량을 받아야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의 크기는 하니까 이제 절대값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추가 질문. 여러분, 이렇게 지면을 튀어오르는 순간 10m/s로 올라간대요. 그럼 얘는 과연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요? 자, 몇 미터까지 올라갈까? 자,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제곱. V가 얼마예요? 자, 10의 제곱. 결국 5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놈이 이제 뭘로 바뀔까? 포텐셜 에너지 mgh로 바뀌겠죠. m 얼마? 1 곱하기 10 곱하기 h. 따라서 몇 미터 위에 올라갈까?
5m까지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겠죠, 문제가. 네.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 또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까지 우리가 확장하여서 이 운동을 앞으로 또 뭐 할 수도 있다,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진행할 거다라고 예측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힘과 운동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